자,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 자, 갑이 을과 이제 이 가옥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민법 186조에서 등기를 하여야 물건이 변동한다 그랬죠. 등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신청이죠. 등기소에 가서 갑과 을이 자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하고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야죠. 등기부 시간에 공동신청주의입니다. 혼자 가가지고는 등기 신청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자 갑이 안 가려고 그럴 때 을이 같이 가자고 요구하는 걸 등기 청구권이라. 자 공동 등기에 자 공동 등기 신청에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를 협력 청구하는 권리를 줄여서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 그래요. 쉽게 렛츠고죠. 같이 가자는 거죠. 렛츠고 등기소에 같이 가자. 그래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없죠. 예컨대 뭐 상속 등기라든지 뭐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은 등기 청구권이 없습니다. 공동 신청할 때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럼 등기 청구권의 문제는 이게 이제 채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냐, 자 물건의 효력에서 발생하는 물건적 청구권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물건적 청구권이냐. 왜 이게 포인트냐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에 걸려요. 10년. 소멸시효라는 것은 10년 동안 권리를 불행사하면, 행사를 안 하면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니까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물건적 청구권 이거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소멸시효에 안 걸리니까 100년, 200년 가도 등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건적 청구권,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1의 설정 한번 읽어보시오. 물건 변동의 요건인 등기를 원하는 자 수란 거 나와보죠. 일방 당사자, 대개 등기 권리자, 을이 타방 당사자, 등기 의무자 갑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즉 공동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상 실체법상 권리입니다. 민법상 권리다. 실체법상 권리다. 그럼 밑에 2번에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 자, 등기에서 법률 행위란 말이 나오면 매매를 바꿔 읽으면 제일 쉬워요. 법률 행위 대표가 매매잖아요.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매매를 하면 매수인은 채권자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등기 1번에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은 그 두 번째 줄 판례는 채권 행위, 즉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자,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거죠. 자, 매수인은 채권자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원칙은 소멸시효 몇 년에 걸리겠어요?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죠. 10년.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서 기억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걸립니다. 기억 판례는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이게 원칙 기억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예외는 차후에 가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 걸리는 게 하나 줄만 그어놓고 설명을 안 할게요. 다만 부동산 매수인 을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는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열심히 농사짓고 있다는 거죠. 농사짓고 있는 것은 열심히 권리 행사하니까 이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외는 나중에 가고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가려고 3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한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동그라미 1번 아까 245조 읽었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을 보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4번은 좀 중요히 표시하고, 요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땡땡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당연 복귀설이죠. 자, 요거는 한번 보죠. 자, 소유자 갑이,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예요. 여기 이제 무효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무효로.
소유자, 의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진정한 소유자가 이거 말소 청구하는 거죠. 진정한 소유권에 의해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실체관계와 1차자는 읽어보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했으나 그 계약이 무효였다면 무효하다가 두 개 더 적어보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면 무효나 취소나 해제되었다면 물권적 시험권입니다. 그 등기는 실체관계는 실질관계 같은 말이죠.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이때 소유자인 갑이 무효인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5번에 부동산 임차권이나 환매권에 의한 등기,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결국 물권적 청구권은 4번밖에 없어요. 4번.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이건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6번 기타의 경우에서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매매 계약이 아까 잠깐 했지만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매도인 갑의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또 피담보 채무가 변제된 후 담보권 설정자의 등기 청구권도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무슨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다음 3번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2번 저당권자는 물권이죠. 물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도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누가 청구하니까?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그 확인학습 문제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 자, 아까 우리 본 것 중에 답 4번 한번 보죠. 4번. 답이 4번인데요.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에 관해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자, 중간생략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대위 등기해야 되죠? 그 문제 물어보면 대위하죠. 합의가 없더라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의 청구를 뭐 해야 되죠?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 답이 4번이 되겠고 5번은 어디 틀린가 보죠. 5번. 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내의 토지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간생략 합의가 있어도 유효야 무효야? 무효라 그랬죠. 그 문제네요. 갑을병 전원의 합의 아래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무효네요. 갑과 병을 매매계약 당사로 토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거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대충 보고 또 3월 달에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동산 갑니다. 자, 동산 물권 변동의 원인은 자, 첫째 주출한 거 보세요. 민법상 동산을 객체한 물권은 그 4개가 있죠. 소유권은 객체가 부동산, 동산. 점유권도 부동산, 동산. 유치권도 부동산, 동산. 질권은 동산이죠. 동산. 요 4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할게요. 자,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자, 요거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소유권이 하나입니다. 사실은 동산 물권 변동 그러면 동산 물권 변동. 자, 동산. 자, 갑이 자, 이 물건의 이 동산의 소유자예요. 이걸 팔았습니다. 을이 매매해서 이제 매수인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이었다면 아까 186조에서 뭘 해야 소유권 취득했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했죠? 이 동산이니까 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예요? 점유를 해야 돼.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을이 소유자가 돼요. 이 점유를 이전받는 게 이제 인도죠. 인도. 그러면 이제 을이 이 동산의 매매계약의 소유자가 취득하려면 인도를 받아요. 인도. 이게 이제 186조입니다. 188조. 자, 법률 행위를 해가지고, 자, 동산 소유권 취득하려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2번 내려옵니다. 권리자로부터 취득. 자, 권리자가 바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취득. 자, 1. 형식주의 원칙. 자, 형식은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민법 제188조 제1항에서, 자, 다음표 나오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여기 물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자, 양도의 개념 적어보세요. 양도는, 자, 계약에 의한 권리 이전을 양도라 그래요. 계약에 의한 권리 이전은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의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물권적 합의가 계약이죠. 물권 계약과 인도라는 형식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라 그래요. 자, 부동산은 등기라는 형식을 구비해야 되고 동산은 인도라는 형식을 구비하는데 이걸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라 그래요. 자, 그럼 무조건 내가 땅 샀다, 건물 샀다,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게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야. 내가 아이스크림 샀다, 책 샀다, 동산을 샀어요. 그럼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인도를 받아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인도가 바로 점유의 이전입니다. 자, 그럼 인도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인도받는 방법은 그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개념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지 동산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기억하면 돼요. 1번에 인도의 의의가 나오죠. 동그라미 1. 인도의 의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점유를 이어받는 게 인도죠. 점유는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 그래. 자, 그럼 인도의 종류가 4개예요. 줄한 거 보죠. 인도는 현실 인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실 인도가 원칙이에요.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걸 현실 인도라 그래요. 현실 인도의 원칙.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기타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인도가 원칙이죠? 현실 인도의 원칙.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갑이 이 지우개를 팔았다. 이 지우개를 팔았다. 그러면 을이 지우개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거죠. 이렇게 점유를 이렇게 주면 내 손에 딱 을이 지는 순간 소유자가 된다는 거야. 현실 인도의 원칙입니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다음 장 넘기면, 자, 인도의 종류. 기억. 현실의 인도. 자, 현실의 인도란 물건을 교부하는 것과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걸 현실 인도라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전받는 게 현실 인도고. 다음, 리언의 간이 인도, 디귿의 점유 계정, 리얼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이거는 개념만 기억합니다. 간이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자, 이거는 2, 3, 4를 줄여서 이거는 쉽게 인도하는 간편한 인도 방법이라 그래. 간편한 인도 방법. 현실적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 간편한. 이건 쉽게 해서 말로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즉, 의사표시, 말로, 의사표시만으로 간편하게 인도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자, 개념만 기억하면 됩니다. 간이 인도는, 자, 개념 자체를 빨리 풀면, 간이 인도는 이미, 자, 소유자가 될 사람이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말만 해가지고 의사표시만으로 인도했다고 보는 거죠. 점유 계정은 물건 팔아놓고 나서도 팔아먹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죠. 점유 계정. 팔아먹고 나서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요거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죠.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기본 개념만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인도는 양도인 갑이 팔아먹은 갑이 을에게 현실적으로 점유를 넘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양수인이 점유를 넘겨받은 거고, 자, 간이 인도는 이미 양수인 을이 점유하고 있었던 거고, 점유 계정은 양도인 갑이 팔아먹고 나서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전부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이 중에서 점유계정이 조금 어려워요. 자, 정확하게 기억한다. 현실인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점유를 넘기는 거고, 자, 니은 간이인도 보세요. 간이인도는 제2항 188조 관련 조문 제2항. 동그라미 2번이 제2항이라고 그러죠. 양수인 을이라고 놓고 양수인 을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걸 간이인도라 그래. 쉽게 이전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우리가 조그마한 역을 뭐라 그래? 중간에 있는 것을 간이인도라 그러죠? 간편할 간자에 시우리자입니다. 간이인도. 자, 보죠. 자, 갑이, 자, 이 동산을, 우리 자전거라고 하죠. 이 동산을, 자전거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빌려줬어요. 임차인이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꾸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으니까 갑은 나한테 팔아라. 좋다, 내가 팔게라고 이 동산을 매매했어요. 그러면 현실인도만 인도로서 인정해 준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을이 이제 샀으니까 다시 주인한테 돌려줬다가 다시 현실인도 받아야 돼요. 그거보다는 이 을이 이미 양수인이 될 임차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 통장에 돈 주고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인도받은 걸 할게. 그래, 네가 인도받은 걸 해라. 그럼 을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이게 무슨 인도다? 간이인도.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 살고 서울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인도 하면 다시 가져가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간이인도가 굉장히 편하게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자, 단 간이인도는 이미 누가 점유하고 있었어야 돼? 양수인이 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표시만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간이인도. 다음 점유 계정 보세요. 거기 188조. 동산에 관한 물건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 주란 거 보죠. 계약으로 양도인 갑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는 양수인 병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자, 누가 계속 점유하고 있죠? 양도인 갑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점유 계정 보죠. 점유 계정이 한자를 보면 좀 그래. 점유. 자, 계약으로 자기끼리는 점유를 고쳤다고 그래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고정돼 있죠. 그래서 점유 계정은 이게 가장 불완전해요. 보세요. 갑이 을에게 이 자전차를 자, 빌려줬어요. 팔았습니다. 매매. 그러면 현실 인도를 해오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 사람 소유자 됐어요. 근데 다시 빌려줍니다. 을이 임대인이 되고 갑이 임차인 됩니다. 다시 빌려와야 돼요. 그럼 현실인도 하려면. 그러면 이걸 매매하고 임대차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을에게 넘어가고 다시 빌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점유 개정한다. 너한테 점유 이전해줬다. 내가 소유자다. 내가 나한테 빌려준다. 말만 가지고 점유를 넘겼다가 가져온다는 거죠. 이걸 둘이 사이에는 말로서 점유를 고쳤어요. 넘어갔다는.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는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양수인에게 넘어왔어요. 근데 제3자 병이 봤을 때는 누가 소유권자처럼 보여요? 제3자 병이 봤을 때는 누구를 소유자를 믿어야 다? 갑을 소유자를 믿죠. 이 사람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가장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점유 계정의 경우는 막 2번, 3번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는 다 이 사람을 소유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갑이 또 병한테 팔고 점유 계정으로 빌려오고 정한테 팔고 점유 빚을 올 수 있다는 거죠. 점유 계정에 의해서 동산을 여러 번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불안전해요. 점유 계정은 양도인이 소유권 팔아먹고 나서도 계속 빌려서 점유하고 있는 게 점유 계정으로 가장 불안전한 공시 방법입니다. 자,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점유 계정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다음 목적물 반환 채권권 양도 갑니다. 목적물 반환 채권권 양도는 갑이 병에게 이거 전부 요거는 임대차하고 묶였다고 생각하면 돼. 간이인도는 양수인이 될 사람이 계속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고 점유 계정은 팔아먹고 임차인으로서 빌려오는 거고 목적물 반환 채권권 양도는 자 가보죠. 제3자가 병입니다. 자 갑이 병에게 자 이 컴퓨터를 빌려줬다고 하죠. 컴퓨터 동산이죠. 빌려줬어요.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1년 빌려줬습니다. 1년 빌려줬는데 아직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 이 컴퓨터를 팔아먹습니다. 을에게 매매. 그럼 현실 인도만 인정한다면 팔아먹을 수가 없죠. 갑이 현실 인도 못 해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병에게 1년 6개월 있으면 이 목적물 반환 채권권을 가져올 수 있죠. 자기가 소유자니까. 이 목적물 반환 채권권을 자 을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병한테 빌려줬는데 아직 6개월 남았다. 6개월 있으면 너가 직접 이렇게 받아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목적물 반환 채권권을 이렇게 양도한다는 거죠. 제3자에 대한 목적물 반환 채권 양도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이 만약 컴퓨터가 100만 원짜리라면 아직 6개월 이 사람이 사용 못하니까 좀 깎아주겠죠. 50만 원에 판다든지 60만 원에 판다든지. 이 사람은 6개월 있다가 직접 인도받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현실 인도는 현실적으로 팔아먹는 사람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고 간이 인도는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고 점유 계정은 팔아먹은 양도인이 빌려서 계속 점유하는 거고 목적물 반환 채권 양도는 제3자 병이 점유하는 경우에 반환 채권권을 양도합니다. 거기 190조 와보세요. 오른쪽 관련 조문 목적물 반환 채권 양도 제3자입니다. 제3자 병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갑이 제3자 병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개념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부동산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사실은. 근데 조심할 점은 부동산은 점유는 이전 안 해도 뭐만 하면 소유권이 취득돼요? 등기만 하면 소유권이 이전한단 말이야. 동산은 요 4개 중 1개를 갖추어야 소유권이 이전하는 그 차이예요. 근데 부동산도 나중에는 인도를 넘겨줄 때는 요 4가지 중 1개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대입 한번 해보죠. 말이 좀 어렵지만 자, 갑이 이 집을 팝니다. 팔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나중에 이제 완전한 이전,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가옥도 명도해 줘야죠. 명도해 줄 때 현실 인도가 원칙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이사 나가고 을이 들어 사는 거죠. 그 다음 간이 인도는 똑같습니다. 저기 간이 인도는 자, 을이 임차인이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집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드는 거야. 우리 집주인 보고 나한테 팔아라. 좋다, 팔게라고 해서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이 사람 계속 살면 무슨 인도죠 이거? 간이 인도가 되는 거죠. 다음 점유 계정은 쉽게 얘기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예요. 전세 끼고 점유 계정 가보죠. 갑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임대놨어요.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근데 임차보증금 만약 1억 받고 있었다.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아니다. 목적을 말하는 친구야. 말 잘못했네요. 자, 점유계정 팔고, 자기가 집 팔고 임차인 들어가는 거죠. 자, 갑이 이 집을, 자, 팔았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소유권 팔아먹고 나서 갑이 이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임차인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집 팔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게 무슨 계정이죠? 점유 계정입니다. 다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자, 갑이 병에게 지금 전세 났어.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보증금 만약 1억이 살고 있다. 이제 을이 갚보고 자, 나한테 팔아라. 저도 사가지고 소유권 넘기죠. 이 사람은 소유자고, 이 사람이 이제 한 1년 남았다. 1년 보증금 끼고, 그죠? 만약에 3억에 팔았다면 2억 주고 보증금 끼고, 나중에 1년 있다가 을이 들어가죠. 이게 무슨 양도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입니다. 이 개념이, 자, 동산에서는 조심해. 동산에서는 인도가 소유권 성립 요건이야. 자, 성립 요건인데, 부동산에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등기가 성립 요건이죠. 인도는 나중에 이행만 해주면 돼, 이거는. 자, 그런 것만 기억하고, 현실 인도는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 간이 인도는, 자, 뭐죠?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 계정은 양도인이 소유권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요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출제를 하지 않고, 요 개념만 정리하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이 개념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물권 변동을 배웠어요. 자, 일단 부동산은 186조에 법률 행위를 했다. 즉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뭐야? 물권이 변동하죠?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해요. 다음 187조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동사는 188조에서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인도. 이때 법률 행위가 매매입니다. 매매했다. 인도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인도 방법이 몇 가지였죠? 4가지.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의 취득은 그 동산입니다. 거의 7, 8년 한번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쭉 지나가시고, 어디로 가느냐? 243페이지로 갑니다. 맨 위에 4번에 이제 수목의 집단 등에 관한 물권 변동인데, 여기 이제 수목의 집단 지상물이라고 적으세요. 지상물에 관한 물권 변동. 땅 위에 있는 물권. 지상물. 자, 여기서는 우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목법이 있고요. 하나는 명인방법이 나옵니다. 자, 일단 자, 수목의 집단 중에서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이 돼요. 임목이 됩니다. 자, 임목은 공시방법이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공시합니다. 자, 명인방법은 소유권만 공시해요. 가장 중요한 게 저당권은 이 명인방법으로는 설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개론에서도 가끔 나오죠. 자, 임목과 명인방법의 차이는, 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게 뭐죠? 임목입니다. 명인방법은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 자, 밑에 가령 1번에 임목법에 의한 물권 변동. 자, 1. 임목의 의. 자, 임목이란 토지에 딱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니다. 수목의 집단, 나무 2그루 이상을 집단이라 그래요.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줄여서 임목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임목이라 그래요. 그냥 나무는 수목이라 그러고 임목 등기, 보존 등기 한 것만 임목이라 그럽니다. 그 밑에 이번에 임목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각 시군에 비치된 임목 등록원부라는 게 있어요. 임목 등록원부. 자동차도 뭐라 그러죠? 등록원부라 그러죠? 임목도 등록원부라 그럽니다.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만 임목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3번은 외우셔야 되겠어요. 임목에 관한 물권은 뭐하고 뭐에 한한다고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에 한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원래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다 등기대 가능하죠.
근데 임목은 오로지 소유권하고 저당권에 관하면서 임목 등기가 가능해요. 다음, 이번에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자, 명인방법은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을 명인방법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의 토지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 위에 을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을이 만약에 나무 소유자다. 그러면 땅은 갑에게 등기부에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죠. 이 임목을 여기다 새끼줄 치고 아니면 노건을 달고 소유자를 이렇게 남한테 명백하게 을이 소유자라고 알리는 방법을 명인방법이라 그래. 소유자를. 또 수목의 집단도 마찬가지고 또 뭐 미분리 과실도 마찬가지고 여기같이 새끼줄 치고 이름표 다는 걸 명인방법이라. 명찰 단다. 명찰. 자, 그러면 땅은 갑이 소유자고, 자, 여기에 있는 지상물은 을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야. 자, 의 갑니다. 의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줄로 나간다. 수목의 집단, 나무 집단과 뽕잎이라든지 과수의 열매, 잎도는 별을 의미하면 농작물이죠. 잎도 등 분리하지 않은 과실, 자, 땅과 분리되지 않은 과실에 관한 소유권 변동입니다. 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무 껍질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명찰 달거나 논밭의 주위에 새끼줄을 치고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을 묵사는 나무 명찰, 목찰 세우는 등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명인방법이라 그럽니다. 특정을 해가지고 노건을 묶는다든지 새끼줄을 친다든지 하고 명찰을 달아야 돼. 소유자 이름이 들어가니까 소유권만 공시합니다. 다음 장으로 가자. 이번에서 이제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하고 1번만 기억. 1번. 명인방법은 어디만 허용된다고요? 소유권에 관해서만 허용되고 저당권 설정은 절대 명인방법으로 공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돼야 되고,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 명인방법은 명인을 쉽게 해서 명찰 나는 게 명인입니다. 명인으로 공시하고 객체를 딱 특정하여 명인방법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끼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는 매수한 임목을 특정을 하지 않고 한 명찰만 달면 새끼줄 안 치면 물권 변동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5번에 현재 소유자가 표시돼야 돼요. 다음 6번째 이중 매매가 이루어지면, 자, 빨리 공시방법 갖춘 자가 우선하죠. 땡땡. 명인방법도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갖춘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럼 공시방법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원칙적으로. 자,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이 뭐죠? 등기입니다. 부동산은. 그 다음에 지상물에는 뭐가 있죠? 지상물에는 임목 등기하고 뭐가 있죠? 명인방법이 있죠. 지상물에는 임목 등기하고 명인방법이 있습니다. 자, 동산에는 뭐가 원칙이죠? 동산은 뭡니까? 점유죠. 점유. 인도받는 게 점유죠. 그리고 동산인데도 예컨대 선박은 20톤 이상을 의미하고 선박은 20톤 이상은 뭐죠? 이거는 선박은 등기죠. 다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요건 등록입니다. 등록. 그래서 반드시 공시방법은 부동산에 하나지 않습니다. 동산은 점유,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동산이지만 점유가 아니라 등기나 등록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개론 시간에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를 일명 준부동산, 어제부동산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준부동산, 어제부동산. 동산인데 뭐처럼 취급한다?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시방법을 다 마쳤습니다. 자, 5번 가보죠. 5번. 물권의 소멸. 변동 끝이네요.
자, 물권 소멸은 그 두 번째 줄이요. 모든 물건에 공통되는 소멸 원인은 목적물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 정도만 기억하세요. 1.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건이 소멸합니다. 자, 우리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잖아요. 자, 이 가옥에 소유권이 가백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옥이 태풍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멸실돼 버리면 객체가 없어지잖아. 객체가 없어지니까 물건이 소멸합니다. 절대적 소멸이죠. 1.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이 절대적 소멸입니다. 그 밑에 2번에 포락. 포락은 자, 육지가 바다가 되는 게 포락이죠. 포락. 자, 맨 밑에 포락의 경우 1의 포락이란 토지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포락이라 그래. 이제 하천은 빠져야 됩니다.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로 잠겨가지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을 포락이라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3번의 효과입니다. 효과, 우측의 효과. 한번 포락이 되어 바닷물 해면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됩니다. 육지가 바다가 돼버리면 물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는 육지가 되는 걸 성토라 그래. 다시 토지 육지가 되더라도 종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다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이 절대적 소멸했으니까 다시 성토가 되더라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이번에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조심할게요. 원래는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 원인이에요. 자, 채권은 몇 년 불행사하면 소멸한다 그랬죠? 1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걸 소멸시효라 그래. 시효는 시간이 경과.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시효라 그래. 시효는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고, 취득시효는 권리가 취득되는 겁니다. 아까 점유 취득시효 했죠. 자, 원칙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야. 물건은 원칙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물건은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배하는 권리니까 원칙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물건은 원칙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데 그 예외적으로 자, 줄한 거 보죠. 물건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하고 지역권입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몇 년요? 20년입니다. 20년 권리 행사하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은 10년이고 나머지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물건은 질권, 저당권은 이거는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이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은 뭐라고요? 지상권하고 지역권만 20년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음 3번에 포기, 물건 포기죠.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말 쏟은게 하죠. 포기는 물건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물건적 단독행 이퀄 물건적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물건 포기는 말 쏟은게 해야 소멸합니다. 왜?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말 쏟은기를 해야 물건이 소멸해요. 다음 4번에 혼동은 좀 중요히 표시하고 혼동은 한 3, 4년에 한 문제에 꼭 나옵니다. 자, 혼동은 헷갈리는 거죠. 자, 혼동은 밑에 자 191조 보세요. 관련 조문 제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음에 다른 물건이 바로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 기소한 때는 다른 물건, 즉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제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음 맨 밑에 3항 점유권은 전 2항 즉 혼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혼동 보시죠. 자, 혼동 이런 얘기입니다. 혼동. 자, 우리가 이제 물권을 어떻게 나눴죠? 물권은 자, 지배권이라고 그랬어요. 지배권은 지배하는 내용에 따라 점유권. 반대말 뭐로 넣었죠? 점유권이 반대말이 본권이었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권, 사실상 지배. 본권은 정당한 지배라고 그랬어요. 자, 정당한 지배는 두 개 나누죠 또. 정당한 지배는 소유권. 자,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죠. 자, 소유권은 완전 물권으로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제한 물권자는 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자하고 제한 물권자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제한 물권은 제한적인 지배권이야. 이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만 지배하거나 처분만 지배하는 거죠. 사용, 수익만 지배하는 게 바로 용익 물권이죠. 다음 처분권만 지배하는 게 담보 물권.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라면 용익 물권자는 을이 돼야 돼요. 담보 물권자는 을이 돼야 돼요. 어떤 사유로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면 자, 소유권은 100% 지배권이고 제한 물권은 50% 지배권이에요. 100%짜리하고 50%짜리가 섞이면 이 작은 놈이 큰 놈한테 흡수당해서 소멸한 걸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땅을 갑이 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사용, 수익,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또 갑이 전세권을 가지고 전세권. 갑은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거고 갑은 처분까지 다 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무의미. 의미가 없죠. 100%짜리니까. 작은 놈과 큰 놈이 있을 때 작은 놈이 큰 놈한테 흡수당해서 죽는 것을 혼동이라고 합니다. 자, 1. 의 내려와 보세요. 의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같은 사람 동일인에게 기속하는 혼동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지위를 서로 병존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한쪽이 큰 놈이 대가 다른 한쪽 소를 흡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혼동이라 그래요. 혼동은 물권 소멸 사유고 채권도 같이 소멸하죠. 다음 장 가보세요. 자, 소유권과 제한 물권 간의 혼동. 동일한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제한 물건이 동일 사람에게 기속하는 경우는 다른 제한 물건이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한 물건, 예외는 차후에 가도록 원칙만 좀 기억하세요. 원칙만 기억하면. 자, 오른쪽에 다시 와봅니다. 3번, 맨 위에 줄 3번. 제한 물건과 그 제한 물건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 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가 동일 사람에게 기속한 경우도 다른 권리는 소멸합니다. 예컨대 보세요.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였는데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은 지상권자하고 저당권자가 같아졌죠? 동일하니까 저당권은 아무런 필요가 없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4번은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외울게요. 다만 자,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걸 병존이 가능해요. 자, 이거죠? 자, 혼동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해야 돼요. 자,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이 가능해요. 병존이 가능하니까 점유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근데 갑이 자, 이 집의 소유자입니다. 자, 소유자라면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이 집에 사용하려면 여기서 잠을 자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갑은 점유권이라는 물건과 소유권의 물건 두 개가 병존하는 것이지 점유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광업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무슨 권이라고? 점유권하고 광업권. 요거는 자주 출제하니까 조심하고요. 다음 5. 혼동의 효과는 땡땡 적어. 절대적 소멸입니다. 절대적 소멸. 절대적이죠. 1.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이므로 그 후 혼동 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물건은 복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보세요. 목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했어요. 소유권과 지상권이 동일한 기속에서 토지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이미 소멸했던 지상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혼동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5번 마지막 공용징수. 공익을 위해 공용징수가 있으면 수용하는 사람을 수용자라고 그래. 수용자. 같은 말이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는 권리를 원시 취득하고 그 목적물에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자, 요 5개 중에서 등기해야 되는 것은 1개밖에 없어요. 앞으로 들어와 보세요. 3번 포기입니다. 포기. 자, 포기는 법률행위입니다.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고 나머지는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1번 목적물 멸실하면 당연 소멸. 2번 소멸시효도 시간의 경과지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해요. 4. 혼동도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소멸. 마지막 5번에 공용징수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왜? 법률의 규정이니까 그래. 법률의 규정.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물권 총론이에요. 총론. 자, 09번 한번 가보죠. 253페이지 문제 09번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혼동 문제인데요. 자, 혼동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같은 물건,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의 기소한 때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게 혼동 191조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물건이 제3자 보호하려고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는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건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이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소멸이니까 부활하지 않아요. 다음 3. 혼동은 물권만의 소멸 사유가 아니고 채권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채권의 혼동은 이거예요.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채권자도 갑, 채무자도 갑.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돈 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동일인에게 채권 채무가 기소하면 혼동으로 채권 채무가 소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부자 사이에도 돈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럼 빌렸다. 그럼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사망하게 되면 이 채무를 자식이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죠. 이렇게 되면 채권, 채무가 동일히 기속하니까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다음 4번 상속의 경우에는 혼동 발생 4번을 지워버리고 학설 대리는 필요 없습니다. 지워버리고 5번 자 절대로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광업권. 광업권은 절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적어보세요. 광업권하고 뭐라고 그랬죠? 점유권입니다.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권 총론 봤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강론, 점유권부터 가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